여러분, 이 사진이 뭐로 보이세요? Recording in progress. 잠시만요. 약을 드신 분들은 이게 약처럼 보이실 거고요.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선택 기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박경화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을 식품이라고 하죠. 근데 식품의 기능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기능이 생명 및 건강 유지와 관련되는 영양 기능인데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기능은 어떤 그 생명이랑 좀 관계없고 맛이나 냄새, 색, 감각적이나 기호적인 거, 느낌 오시죠? 이런 거에 해당되고 3차 기능은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 조절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좀 구분해줘야 되는 부분이 건강보조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사람들이 간혹 건강보조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건강보조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은 확연히 다르고 가장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건강기능식품 마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알아보면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동물 실험이나 인체 적용 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건강기능식품이랑 일반식품은 여기 같은 병이라도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법적으로 여기에 영양성분이나 기능 정보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고 이 병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곳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모든 거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이라는 곳에 고시형 원료하고 개별 인정형 원료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형 원료 같은 경우는 이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이 공전이 정하고 있는 어떤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허가만 받으면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한데 개별 인정형 원료 같은 경우는 이 공전에 등재되지 않는 기능성 원료로서 식약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인정을 받으려면 영업자가 원료의 안정성이나 기능성, 제조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를 통해서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야만이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영업자가 이런 거를 다 하려면 돈과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별 인정형으로 원료 인정을 받게 되면 3년 동안 이 영업자의 독점권을 줍니다. 근데 3년이 지나게 되면 이게 고시형 원료로 바뀌게 돼서 누구나 인정만 받으면 절차 없이 허가만 받으면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게끔 고시형 원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받은 원료는 등급이 있는데요. 이 등급은 기능성 등급하고 기능성 내용으로 나뉘어지는데 기능성 등급은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 있고 생리 활성 기능 1, 2, 3등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성 내용을 보면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는 뭐뭐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이거는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거의 약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생리활성 1등급에 관해서는 뭐뭐에 도움을 줌. 2등급은 뭐뭐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등급은 뭐뭐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 적용 시험에 미흡함. 아까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으려면 인체 적용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미흡한 경우는 3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 건강기능식품에 등급이 다 표시됐었어요. 근데 2016년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등급 표시는 안 하고 내용 표시만 하게끔 바뀌었고요. 근데 이 기능성 내용도 뭐뭐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생리활성 기능 2등급에 상향 조정돼서 모든 이 생리활성 등급을 받은 제품들은 2등급에 준하는 뭐뭐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기되게끔 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계시다면 뭐뭐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생리활성 등급 2등급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품을 드시면서 이런 거 찾아보는 재미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상 제품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런 건강기능식품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실까요? 가격이나 브랜드나 어떤 효능을 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인의 소개나 어떤 광고나 제품 리뷰를 통해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의 전직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라는 데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게 되면 가장 많이 가는 게 진료과 다음으로 세 군데가 있을 거예요. 방사선과, 심전도실, 체열실. 이 세 군데는 루틴으로 그냥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체열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체열실에서 되게 환자분들의 되게 많은 검사들에 대한 체열을 담당했었는데, 혈액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1000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그 검사명들이 제품명으로 올라와 있는 거를 보고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병원 다니면서 그 피부샵을 다니게 됐는데, 거기에 어느 날 제품이 이렇게 딱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녹색 병에.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종이, 그러니까 카탈로그가 이렇게 벽면에 딱 붙여져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품명들이 뭐 코티트론, 콜레스틴, 프로게스테론, 에스테람 이러면서 병원에서 쓰는 의학용어에서 유래된 제품명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이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건강기능식품이래요. 그래서 이거 어느 회사 거예요? 왜냐하면 전 되게 의학용어인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아닌데 어떻게 이게 제품명으로 이게 쓰이게 됐을까 되게 궁금하게 됐어요. 이게 어디 회사 거냐 그랬더니 파마넥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마넥스? 파머시? 약? 약국? 뭐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이냐고 그랬더니 약 아니래요. 건강기능식품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알아보게 됩니다. 파마넥스는 파마시티컬 넥스트 제네레이션이라고요. 이거에 대한 합성어인데 파마넥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는 다음 세대의 건강기능식품을 이 파마시티컬 같은 경우는 제약이라는 뜻이고 의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건강기능식품을 의학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그런 걸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마넥스는 마이클 창 박사와 조시창 박사가 1994년에 세미밸리라는 데서 벤처기업으로 시작되거든요. 세미밸리 그러면 좀 낯설죠. 우리가 그 최첨단 과학을 생각하면 실리콘밸리 생각나시죠? 그런 것처럼 생명공학의 메카가 세미밸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 마이클 창 박사 같은 경우는 17,000여 가지의 식물 에서 5만여 종의 그 샘플을 추출을 합니다. 의학적 효과가 있는, 효능이 있는 그런 샘플을 추출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때 벤처기업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파마넥스의 이 스토리와 그다음에 이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여기 되게 많이 투자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설립된 이 회사는 1996년에 미국 내에 38,000여 개의 약국에서 파마넥스 제품을 판매합니다. 2년 만에. 근데 38,000여 개에서 약국에서 파마넥스 제품이 판매된다는 건 되게 획기적인 거거든요. 2년 만에. 근데 다음에 1997년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콜레스틴이 미국 내에 그때 4,000여 가지 정도의 건강기능식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콜레스틴은 10위를 하고요. 바이오진코 같은 경우는 20위에 링크되면서 베스트셀러 제품이 됩니다. 그리고 파마넥스는 창업한 지 5년 만에 5,300억? 엄청난 연매출을 올리면서 승승장구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1998년에 누스킨 엔터프라이즈랑 합병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내에서는 상위의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부분에서 상위에 링크될 만큼 되게 잘 나가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파마넥스는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을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만든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파마넥스는 자연에서 제공받고 과학으로 증명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 회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독특하게 만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른 건강기능식품하고의 차별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근데 그거를 TV나 다른 광고 매체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다른 제품들과 동일시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전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소비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병을 하게 되고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리고 이 광고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광고비가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는데도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료값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값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스킨 엔터프라이즈랑 합병을 하면서 파마넥스의 식세스 품질 관리 공정이 도입되는데 이거는 GMP, 의약을 만드는 GMP 공정보다도 더 까다로운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엔 1999년에 파마넥스는 PDR의 등재가 시작되는데 PDR은 제가 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PDR 등재가 1999년부터 시작되는데 2021년 현재까지도 매년 등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드디어 파마넥스가 한국에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이 파마넥스가 한국에 오픈하면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누스킨 사업에 되게 많이 영입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미국 올림픽 공식 후원도 했지만 우리나라에 보시면 대한체육회 및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특수영양식품 부분의 공식 공급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라이프팩이. 근데 이거는 특수영양식품 부분의 공식 공급 제품으로 선정되는 최초입니다. 우리 파마넥스가. 이거는 운동하는 선수들은 도핑 테스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들만이 공급 제품으로 선정이 되는데 파마넥스 라이프백이 최초로 선정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루게릭 환우를 위한 포스포그 캠페인을 벌이게 되는데 그 이후에 매년 한국 루게릭 협회에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항산화 학회에도 후원을 했었고 2005년도에는 바이오 포토닉 스캐너로 가장 혁신적인 기업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바이오 포토닉 스캐너는 손만 갖다 대면 내 몸에 항산화가 측정되는 진짜 혁신적인 제품이거든요. 아니, 기계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에이지락을 기반으로 한 바이탈리티를 출시함으로써 지금까지 뉴스스펜, 그 다음에 TR9, R2, 메타까지 혁신적인 제품들이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제공받고 과학으로 증명하는 파마넥스는 6S 품질 공정을 통해서 측정 가능한 차이를 보여주고요. 특수 제조 공법을 통해서 흡수율의 최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6S 품질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근데 이 6S 품질 공정은 제품 하나가 여러분한테 갈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제품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특수 제조 공법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 특수 제조 공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양강화 건조공법 같은 경우는 나사에서 우주인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건조공법인데요.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제공받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 영양소들이 파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음양강화 건조공법은 섭씨 5도, 좀 차가운 공기에서 시속 300km, 엄청난 속도거든요. 거의 음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속도로 바람을 불게 해서 이거를 분말화시키는, 그러니까 식물을 분말화시키는 공법이고 이때 영양소 파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 70년대는 고온 살균법을 썼거든요. 120도씨에서 한 4에서 5초 정도를 하게 되면 이제 살균이 되는데 영양소 파괴가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80년도에는 우리 파스테르 우유 되게 유명해진 게 파스테라이즈 공법이라 해서 저온 살균을 했는데 그때도 영양소 파괴는 4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90년대에는 그 냉동 공법인데 그거는 김정문 알로에가 되게 유명해진 그런 방법인데 그것 또한 10%에서 20% 정도는 영양소 파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음양강화 건조공법 같은 경우는 21세기형 긴 한데 모든 회사에서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만큼 재정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쓸 수 있는 공법이에요. 그리고 아미노 켈레이티드 미네랄 공법 같은 경우는 미네랄, 칼슘 대표적인데요. 미네랄은 100을 놓고 봤을 때
100%를 만들어도 3%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미네랄이 흡수되는 건 엄청나게 힘들고요. 그래서 왜 그 칼슘제를 먹거나 그러면 소화가 안 되네. 그리고 뭐 비싼 배변을 보내. 뭐 이런, 잠시만요. 이런 저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분자 구조랑 똑같은 아미노산으로 이 미네랄을 싸서 흡수를 하게 되면 92%까지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터시 공법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만들 때 쓰는 공법인데요. 이 에스터시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를 드실 때 가끔 그러니까 속쓰림이나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에스터시 공법으로 된 비타민 C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비타민 C를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몸에서 한번 중성화 작업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밖에서 중성화를 다 해서 하는 게 에스터시 공법이고, 에스터시 공법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는 보통 우리가 이제 수용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외에는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에스터시 공법으로 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3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고요. 리포존 공법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지구라면 이 기능식품들은 뭐 농구공, 탁구공처럼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갈 수 있는 흡수율의 최소화를 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트로존 공법 같은 경우는 천연 방부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폴모플렉시 공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는 화이버넷의 흡착률을 높여주는 공법이고, 이거는 미국 특허이고요. 아미노킬레이드 미네랄 공법 같은 경우는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는 공법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진짜 제품 하나가 우리한테 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는지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스킨몰의 파마넥스 솔루션에 들어가게 되면 티그린 제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녹차 추출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 저기는 항산화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건 생리활성 등급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한 캡슐당 녹차 8잔에 포함되는 카테킨이 함량되어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료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티그린, 녹차로 제품을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이 제품의 원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녹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직원이 수집하는 게 아니고요. 생리학자, 약학자, 그 다음에 통계학자, 의학 박사, 유기화학자, 생물학자, 모든 여기에 이 원료에 필요한 모든 전문가들이 다 여기에 모이게 되고요. 그런 정보를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 티그린에 관한, 그러니까 녹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분석을 한 다음에 원료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료 선정할 때 녹차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좋고 어떻게 좋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게 돼서 원료가 선정이 끝나게 되면 그 원료 수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원료 선정이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원료 수급을 할 때 그냥 보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원료 수급에도 더 까다롭게 갑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원료 품질을 평가하게 되는데 원료 품질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후 조건, 그리고 이 원료 수급이 원활하게 계속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제품은 계속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원료 수급이 계속될 수 있는지 기후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샘플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만이 원료를 수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받은 원료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생리활성 성분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생리활성은 뭐냐면 아까 음양강화 건조공법으로 영양성분을 최소화해서 파괴를 최소화해서 얻은 그 원료를 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이 생리활성이 가장 높게 나오는지, 유용성분, 즉 유효성분이 어떤 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지 그런 화학적 구조를 분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에는 독소들이 있거든요. 자연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독소들이 있는데 그런 잠재적 불안 요소나, 그리고 이 원료가 다른 원료랑 같이 만났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없는 이런 잠재적 불안 요소까지 다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 제거하는 데 쓰이는 가스 색증 분석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비싼 거고요. 이거는 수영장에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을 때 그 수영장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잉크라는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530억 분의 1이에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작은, 정말 미세한 그런 것들이 다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 제품은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표준화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설명을 좀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약하고 타이레놀을 같이 여기다가 한약, 타이레놀, 티그린을 같은 선상에 놓고 봤을 때, 한약은 가면 진맥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한 달치를 한약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한약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재료를 놓고 다 해가지고 하루에 한 팩 기준에서 30팩을 가져왔을 때, 그 30팩 중에서 한 두세 봉지를 꺼내가지고 이걸 분석을 딱 하게 됐을 때, 맨 처음에 한약 재료로 들어갔던, 뭐 재료가 만약에 10가지가 들어갔으면 그 10가지 재료들이 균일하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했을 때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약을 제조를 할 때 우리가 가열해서 그거를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티그린은 타이레놀과 똑같습니다. 타이레놀은 미국에서 사도 똑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도 똑같고 중국에서 사도 똑같습니다. 부산에서도 제주도에서 어디서 사도 타이레놀은 똑같은 함량의 똑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티그린은 여기 보시면 이 캡슐 하나에 녹차 8잔의 카테킨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여기에 120캡슐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세 개를 빼가지고 무작위로 빼서 이 카테킨 함량을 했을 때 똑같이 동일하게 8잔에 포함되는 카테킨 함량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그린도 미국에서 사든 중국에서 사든 한국에서 사든 똑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의학적 수준, 약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가변성의 최소화라는 건 뭐냐면 보통 제품이 만들어지고 유통하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고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유통기한으로 표시됩니다. 근데 그 유통기한을 2년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제품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한번 테스트를 해요. 함량을. 그리고 1년 뒤에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2년째 됐을 때 테스트를 했을 때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함량. 이게 가변성의 최소화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약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성분의 최적화는 뭐냐면 여기 보면 티그린 97이라는 게 이 녹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을 97%를 100% 중에서 97%를 담았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카테킨은 6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연성분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력은 파마니스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안정성 테스트를 또 합니다. 이 안정성 테스트는 뭐냐면 이 3번에 있는 잠재적 불안 요소랑은 좀 달라요. 여기서 안정성 평가라는 게 뭐냐면 약이라는 거는 물론 뭐 당뇨나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복이 그러니까 오래 기간 동안 그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아팠을 때 약을 드시기 때문에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그 약을 먹게 되거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먹을 거거든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매일 티그린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이잖아요. 매일 이렇게 먹었을 때 내 몸에 나쁜 게 축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쁜 성분이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까지 평가를 합니다. 파마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 평가의 테스트를 해야지만이 제품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염물질 분석 제거는 이건 뭐냐면 아까 3번에서 잠재적 불안 요소를 다 제거했는데 이 1번, 2번, 3번, 4번을 거쳐서 제품화 되면서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스 색층 분석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530억 분의 1의 그 기계로. 이렇게 해서 제품이 완성이 되면 출시해도 되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능 입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전직에 병원 다녔다고 했잖아요. 내과 환자분들 중에 간염 보균자분들이 임상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B형 간염 그 약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제약회사에서. 근데 그때 그분들은 무작위로 이제 그 약을 받고 드시게 되는데 본인도 그게 가짜 약인지 진짜 약인지 모르고 그거를 주는 의사 선생님도 그 약이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몰라요. 이게 이중맹검법이거든요.
이 이중 맹과법을 쓰는 거는 플라시보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파마넥스는 그 이중 맹관법으로 이 기능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오는 거 보면 진짜 괜찮은 제품이죠. 그리고 아까 PDR에 등재되고 있다라는 이 PDR은 1999년부터 PDR에 매 5개에서 6개 정도가 등재를 꾸준하게 되고 있는데 이 PDR은 미국 내과 의사 처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등재된다는 거는 일단 엄청나게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등재됐다라는 거는 의학적으로 효능이 있다라는 걸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과 의사가 이 안에 있는 처방전에 있는 거를 처방해서 문제가 생겨도 의사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정도의 공신력이 있는 처방전입니다. 근데 여기에 99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해 꾸준하게 등재된다는 건 그만큼 공신력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마넥스 제품. 그리고 파마넥스 제품에 또 하나 재밌는 마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력 추적 마크가 있어요. 이 이력 추적 마크는 뭐냐면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먹거리에 장난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 납김치 파동도 있고 백수호 파동도 있고 뭐 되게 광우병에 걸린 도축된 그런 동물들을 팔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저기 했는데 가장 심한 건 2008년도에 멜라닌 분유 사건이 터지면서 식약처에서 진짜 갓난아이를 상대로 장난친 거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2008년부터 이력 추적 이거를 시행을 시작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2014년도에 이거를 완성합니다. 근데 이 이력 추적 제품은 모든 제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단일 제품 하나로 연 매출이 1억 이상인 제품에만 붙어요. 그리고 1억 이상이 됐을 때 다다음 해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지난 다음부터 이게 붙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식품, 즉 바이오진코는 이력 추적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제품에 이 이력 추적 이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런 이력 추적 관리 번호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바이오진코 같은 경우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제조 번호에다가 숫자 7자리예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조 번호가 RG24791인데 여기에 이력 추적 등록 번호가 5652219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제품을 먹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 이 추적 번호를 가지고 딱 하게 되면 이 제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구한테까지 이게 판매가 되는지가 쫙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제품을 해소하기도 빠르고요.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런 제품 이력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제품에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파마넥스는 모든 세대의 건강을 지켜주는 종합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기능형 제품도 제공하고 연령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 영양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이 주는 7빛깔의 항산화 건강을 통한 헬스 스팬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생활 환경이나 식습관이나 스트레스나 어떤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질병에 노출되기 전에 우리 몸에서는 신호를 보내요. 그거를 아건강 상태라고도 하고 만성 피로나 대사증후군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런 거를 어떤 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질병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거를 알아차리고 아건강 상태를 알아차리고 생활습관, 식습관을 바꾸면서 파마넥스를 시작하게 되면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자연에서 제공받고 과학으로 증명한 파마넥스로 내일의 나를 위한 탈 받는 기능점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